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발중학교 교감 윤정아입니다. 여러분 정발중학교에 배정받으시고 입학하시게 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두 일지망으로 우리 학교 지원하셨죠? 그렇다면 더더욱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2021학년도의 첫 단추를 잘 끼운 것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끼워갈 많은 단추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학교에서 잘 끼워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각자의 계획에 따라 배움과 성장이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정발에서 생활하는 동안 여러분의 꿈을 향한 도전, 그리고 도전하기 위한 열정의 시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언제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새내기 여러분들께 필요한 안내를 선생님들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잘 귀 기울이시고 입학하여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상황에 맞는 새 방법을 찾고 또 새로운 방법들로 시도들을 해가면서 알차게 보냈습니다. 이제 새로이 정발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채워갈 그런 새 학기, 새 학년 어떻게 꾸려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네. 오늘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고 반갑고 설레는 마음으로 밝고 활기찬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던 그런 전년도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조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긴 시간을 거쳐왔으니까 곧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본교에 오신 거 축하하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신입생 입학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경청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생님은 입학 전 학사 일정 안내와 여러분들이 받게 될 교과서 도서 목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자유학년제 운영계획과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학교 프로그램 또는 영재학급 선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7번, 8번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학생들은 입학생 예방접종 안내를 살펴봐 주시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10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자 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출금 동의 안내를 잘 살펴보시고 모든 학생들은 이 11번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학년도 학사 일정안과 교실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학년도 입학 전 학사 일정 안내입니다. 금일 학생들은 2시부터 4시 40분까지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통해 배정표를 제출하였으며 이 배정표를 제출한 학생들은 자동으로 입학이 등록됩니다. 모든 학생들은 1월 20일 수요일까지 입학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배부와 입학식은 밑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입학 안내와 교복, 체육복 구입 방법, 본교 학생생활 인권 규정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배부는 2월 23일 화요일 1시부터 4시 40분 사이에 이루어지며 새로 편성된 반 학급별로 담임선생님께서 배부해 주시겠습니다. 장소는 본교 운동장 옆 구령대이며 학생들은 교과서를 담아갈 수 있는 책가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년 반 배정 발표는 2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 배정 확인 시 초등학교 명과 학생 이름으로 확인하시면 되며 개인정보를 위해 이름은 전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추가 안내는 2월 23일 화요일 9시 이후 본교 운동장에 계실 예정이며 이때는 학교 이름과 성함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2일 공지되는 학급 반편성 결과에 따라 1반과 2반은 해당 시간에, 3반과 4반은 해당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오실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3일 교과서 배부하는 날 아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희망원은 필수이며 수익자 부담 경비 납부 방법 신청 출금 동의서도 또한 필수입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희망원은 선택으로 희망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입학 등록 기간은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입학 포기원을 본교 2층 교무실로 제출하셔서 학교장 허가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새학기 시간표는 2월 26일 2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학식 안내입니다. 입학식은 3월 2일 화요일이며 2시에 시작이 됩니다. 신입생은 당일 12시 40분까지 해당 학급 교실로 등교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입니다. 실내화, 신발 주머니, 책가방, 필기도구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일과 안내입니다. 입학식 후에 오리엔테이션과 학교생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당일 중식은 실시하지 않으며 일정이 마치고 3시 30분경에 귀가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해당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1학년 교과용 도서 목록입니다. 내용 살펴보시고 해당 도서를 2월 23일 날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자유학년제 운영계획입니다. 배움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내실화를 통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며 교육과정 중심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한 자유학년제의 지속적 발전 기반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2020학년도에 자유학년 우수교로 선정되어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하며 1년에 총 4텀으로 운영이 됩니다. 강좌 선택은 입학 후 자세히 안내를 드리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은 전체 자유학년제로 운영이 되고 2, 3학년은 연계 자유학년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학년은 1년간 질필평가 미실시하며 교과 성취도도 산출되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의 교과 및 자유학교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는 학교 생기부에 문장으로 기록됩니다. 2, 3학년 때 연계 자유학기 활동은 주제 선택과 동아리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1학년도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수요조사입니다. 2020학년도에 실시됐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조사는 가조사입니다. 해당되는 강좌에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아래 희망원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선택, 동아리, 음악 분야, 체육 분야는 반드시 한 개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선택을 하셔야 되지만 위에 있는 항목을 보시고 자, 예를 들어 주제 선택 하나, 동아리 하나, 음악 하나, 체육 하나를 선택하시되 이 내용은 개학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0학년도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었는지 수업 내용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안내입니다. 입학하기 전에 어떤 예방접종을 완료를 해야 되는지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익자 부담 경비 납부 방법 신청 출금 동의 안내입니다. 이 동의서는 2월 23일 교과서 배부할 때 그때 꼭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학년도 학사 일정안입니다. 학사 일정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발중학교 교실 배치도 현황입니다. 현재 1학년 신입생들의 교실은 본교 2층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배정받은 학급이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입학식 당일 해당 교실로 입실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발중학교 신입생 여러분. 우리 정발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든 초등학교를 뒤로 하고 자, 앞으로 3년간 우리 정발중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꿈과 도전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신입생 입학 안내 자료 가운데서 교복을 어떻게 구매해서 3월 2일 날 학교에 입고 와야 되는 건지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복을 입으려면 우리 학교 교복 규정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복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이 내용 여러분들 그 신입생 안내 자료에 이 내용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부모님과 함께 찬찬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규정된 형태의 교복을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치마 길이랄지 바지 통이랄지 이거를 여러분들의 임의로 다른 학교의 유행을 따라서 다른 학교도 다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면 지금은 그 마음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정발중학교는 교복에 관해서만큼은 우리 일산 관내에서도 가장 원칙에 충실한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치마 길이를 어떻게 줄여볼까? 폭을 줄여볼까? 자, 이렇게 생각한 학생이 있다면 지금은 원칙대로 우리 정발중학교에서는 원칙대로 지도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학생의 치마는 길이가 무릎 상단 이하로 합니다. 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내용들도 잘 읽어봐 주시고요. 동절기에는 교내에서 교복을 갖춘 다음에 자, 이러한 것들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점퍼나 코트, 자, 완전 지퍼형 또는 후드 집업, 자, 이런 것들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본교 정발중학교에서도 상당히 융통성 있게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 차이를 존중해주는 그런 생활 지도를 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 다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 학교는 생활복이 있습니다. 정발중학교는 생활복이 있고요. 생활복은 동복과 하의, 그 다음에 하절기에만 입을 수 있는 반바지, 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남녀 모두 착용 가능하고요. 자,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교복을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 이 영상을 1월 18일, 예비 소집일이 1월 18일이기 때문에 자, 선생님은 지금 녹화를 며칠 앞에 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1월 18일 날 이 영상을 보고 교복을 언제 교복점에 가서 받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학교는 스쿨룩스 학생복, 자, 우리 학교 주간 교복 구매 선정 업체로 스쿨룩스 학생복이 자, 이번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주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위치 강서빌딩 203호, 전화번호 잘 메모해 놓기 바랍니다. 자, 강서빌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학원가 아시죠? 자, 학원가 백마 1단지하고 백마 2단지 그 사이에 육교가 있지요. 자, 그 육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육교에서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찾아봐도 되고요. 자, 어떤 뭐 카카오 지도나 네이버 지도나 이런 데서 강서 빌딩을 치면 우리 백마 1단지하고 백마 2단지 사이에 있는 육교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아주 가까운 빌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빌딩 2층 203호로 가서 치수를 재고 자기에게 맞는 교복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학교 교복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총 30만 원 이내에서 낙찰 금액인 2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29만 3천 원에는 동복과 하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동복은 4가지, 하복은 2가지. 그 외에 생활복이랄지, 체육복이랄지, 가디건이랄지, 자, 이러한 것들은 추가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추가로 결제를 하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29만 3천 원. 자, 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요거에는 동복 4가지, 하복 2가지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현물로만 지급하게 돼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자, 유의사항. 자, 여러분, 학교 안내 없이 교복을 개별적으로 구매하거나 입학일 기준 본교 학생이 아님에도 예를 들어서 뭐 전학을 갔다 하거나 다른 학교 배정을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교복을 구매할 경우 교복 지원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학생에게만 교복을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특히 전출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학교에 사전 통보 없이 교복을 구입하고 타 시도 또는 국외로 전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학을 곧 갈 것 같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정발중학교에서 교복을 안 받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는 교복을 한 번만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교복을 받았는데 학교를 옮겨서 그 학교에서 또 교복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 받아놓은 교복은 그 학교에서 입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학이 예정된 학생이라면 우리 학교에서 교복을 받지 않습니다. 단 며칠이라도 우리 학교를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 며칠 정도는 우리 학교 교복을 입지 않고 그냥 사복을 입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선배가 기증하고 간 교복 그거를 조금 입고 있든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학교를 옮긴 학교에서 이렇게 지급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딱 한 번만 지급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교복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남학생, 여학생 똑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동복 기준으로. 자켓, 셔츠, 조끼, 바지. 자, 똑같습니다. 여학생들은 블라우스,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바지 또는 치마가 되겠습니다. 자, 가격은 그냥 이렇게 참고해 주세요. 이거를 다 더하게 하면 아까 29만 3천 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긴 동복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이제 하복, 상의와 하의가 추가되면 비로소 29만 3천 원이 되겠죠. 자, 이거는 입학하고 나서 다시 안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부속품이 들어가요. 리본이나 아니면 넥타이 이런 것들이 부속품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한 개는 교복업체에서 그냥 무상으로 서비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찰. 자, 명찰도 원래 개당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박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우리 학교는 업체에서 8개까지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문하는 날 방문해서 이름을 적을 텐데 그 이름으로 이름을 기재를 해서 나중에 이 명찰은 입학하고 첫 번째 주에 3월 첫 번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지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1월 달에 예비 소집 마치고 교복점에 가서 교복 치수 잴 때 이름만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복 치수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또 교복은 어떻게 지급받는가? 자,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현재는 1월 18일이 되겠죠? 예비 소집일은 2021년 1월 18일입니다. 근데 교복 치수하고 지급은 1월 19일부터 23일 사이에 자, 화, 수, 목, 금, 토 5일 동안 지정된 시간에 임시 반별로 방문해서 어디에? 스쿨룩스에 아까 백마점 있죠? 백마점 스쿨룩스 가가지고 학생복 개인별 치수 측정을 하고 개별적으로 배부를 받으면 됩니다. 자, 방역이 계속 중요한 지금 시국이죠. 해당되는 날짜와 시간대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측정일에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치수를 측정하지 못했을 때는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여러분 자, 그 업체 전화번호 잘 메모해 놨다가 여기에 전화를 해서 언제 추가로 가면 될 것인지 요 기간 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요 기간을 지나가 버리면 이 마지막 날을 지나가 버리면 업체가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때 한해서만 따로 연락을 해서 요 번호로 며칠 날 가면 좋을지 시간을 안내 받도록 하고요. 자, 우리 교복업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 개 학교가 몰리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하고 이렇게 정해 놓은 이 스케줄을 학생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가서 잘 준수를 해줘야 다른 학교나 우리 학교나 원만하게 교복을 우리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더더욱 코로나 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학생들이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몰리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더더욱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가급적 이 시간을 준수해 주기 바라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요. 임시 반입니다, 여러분. 임시 1반, 2반 해서 임시 11반까지. 자, 임시반이에요, 여러분. 최종 반 편성은 2월 달에 안내가 될 거예요. 최종 반 편성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1월 18일 날 예비 소집할 때 편성된 임시반, 예비 소집반. 자, 이 시간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스쿨룩스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요일 있죠? 자, 18일 날 예비 소집을 하시고요. 19일 날이 화요일입니다. 자, 1반은
화요일 10시,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자, 어머님들도 영상을 같이 보고 계시겠죠. 임시 일반은요, 요 4시간이면 30명 충분히 치수 재고 교복 수령하는데 충분합니다. 요 시간대에 가급적 10시쯤 가서 일찍 정리하고 치수 재고 받아서 점심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시 2반 화요일. 자, 2시부터 6시까지. 자, 임시 3반 수요일입니다. 10시부터 2시. 임시 4반 2시부터 6시. 자, 5반, 6반, 7반, 8반, 9반, 10반, 11반 이렇게 날짜를 시간대로 다 분산시켜 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매장에 동시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서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까 봐 자, 이렇게 시간을 배정을 한 겁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작년, 재작년, 작년도 아마 분산이 됐을 텐데요. 작년에도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 일이 없는 상황이라면 날짜를 한 3, 4일 정해놓고 편안한 날짜에 가서 수령하게 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부모님께서 이 시간을 준수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매장에 방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 수, 목, 금 4일간은 2개 반씩 오전, 오후로 방문 편성 시간대를 만들어 놨고요. 토요일 날은 조금 일찍 시작을 합니다. 오픈을 합니다. 다른 날은 10시에 오픈을 하는데요. 가게 문 여는 시간이 10시예요. 닫는 시간이 6시인가 6시 반인가 그럴 겁니다. 토요일은 1시간 일찍 먼저 나와서요. 자, 우리가 11개 반이기 때문에 9시에서 12시는 9반, 12시에서 오후 3시는 10반, 3시부터 6시까지는 11반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앞쪽은 4시간이고 여기 토요일은 3시간이라 조금 시간 차이는 나지만 업체 사장님과 상담해 본 결과 배부하는 데는 뭐 2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각 요일별로 임시 반편성해 놓은 이 순번대로 업체를 방문하셔서 치수를 측정을 하시고 그리고 배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치수를 측정했는데 치수가 안 남아있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흔치는 않은 경우지만 이제 교복 업체에서는 재고 물량을 아주 충분하게 마련해 놓지는 않아요. 그분들도 장사하기 때문에 각 치수별로 재고량을 많이 만들어 놨을 때 그게 만약에 남아버리면 그게 업체 손실로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치수에 다 있지만 간혹 치수가 안 맞아서 치수 측정만 하고 배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경우는요, 그 업체에서 안내를 해줄 겁니다. 치수를 해서 이날이 아니라 언젠가 2월 언젠가라고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 날짜에 가서 2월 중순이면 2월 중순, 아니면 2월 20 며칠이면 20 며칠, 하여튼 입학에는 지장 없게끔 그렇게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치수를 측정을 해서 납품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배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방역 협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개인 마스크, 매장 내 손소독제 활용, 체온 측정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매장 방문했을 때 방문록에 서명. 자, 요건 왜 서명해야 되냐면 아까 이쪽에서 명찰 무상지급 8개 있다고 그랬죠?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교복을 받아갔는지 안 받아갔는지 학교에서 이 업체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 2가지 목적에 의해서 매장에 방문했을 때 방문록에 꼭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은 또 코로나19에 관계된 방문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다 방문록에 서명하고 있죠, 지금은요. 자, 그리고 매장에는 가급적 2-3명 이내로 꼭 준수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가급적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는 복도에서 조금 춥더라도 복도에서 대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별도 구매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별도로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자, 이거는 정부에서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 학교는 29만 3천 원이고요.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 무상지급이죠. 여기까지는. 자, 이거는 이제 추가용품입니다. 그래서 가디건은 6만 2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복은 6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복의 동복, 그 다음에 체육복의 하복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가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자, 그 가게에서 책정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육복 같은 경우는요, 자, 밑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어느 매장에 가서더라도 본교 규정에 맞기만 하면 자유롭게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하고는 가격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자, 그러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이 체육복 가격을 얼마에 책정해 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하여튼 여기에서 가는 김에 여기서 다 해결해도 되고 다른 데가 좋다. 그럼 다른 매장에 가서 우리 규정에만 맞는다면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체육복은요. 엽선이 주황색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발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곧 1월 15일 날 졸업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엽선이 주황색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물려받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교복 구매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이어서 생활인권 규정에 대한 안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피곤하시지만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복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렸습니다. 자, 요번 순서는 이제 교복이 아니고 요번 순서는 학교 생활 인권 규정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우리 정발중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의복장 규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교복 설명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내용이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복 말고 두발. 자, 두발은 펌하고 염색을 금하고 있습니다. 무스, 왁스, 젤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삭발, 스크래치드 이런 것도 학교에서 규정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외에는 상관이 없는데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외화 참고해 주시고요. 실내화, 자, 끈이 없는 흰색 실내화가 되겠습니다. 자, 슬리퍼는 될까요? 안 될까요? 슬리퍼는 되지 않습니다. 자, 슬리퍼가 안 되는 이유는 슬리퍼는 뒤가 터져 있기 때문에 자칫 복도에서 물기가 있는 시멘트 바닥에서 이렇게 넘어지기가 쉽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쉽게 다칠 수 있는 그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슬리퍼는 절대 착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끈이 없는 흰색 실내화. 우리 뭐 문구점에 가도 되고요. 아니면 주변 마트에 조금 큰 마트에 가보면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신발 주머니, 항상 가방과 함께 신발 주머니도 같이 준비를 해서 등교를 해야 됩니다. 자, 신발 주머니는 헝겊으로 된, 그러니까 천으로 된 주머니도 되고 아니면 가죽으로 된 것도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 뭐 종이나 비닐봉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일회성 성격이 강한 종이나 비닐 이런 건 되지 않고요. 입학하기 전에 신발 주머니하고 실내화 꼭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등교 시에 반드시 휴대해야 된다. 자, 이거 깜빡 잊고 등교하는 바람에 실내화가 없어서 부모님께 전화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부모님 아침에 바쁘신데 부모님이 여러분 실내화 때문에 또 학교까지 왔다 갔다 번거로운 그런 모습 몇 번 봤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고 아침에 등교할 때 하여튼 책가방하고 신발 주머니는 잘 챙겨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실내화하고 실외화를 겸용하진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신발 신고 외부에서 신고 있는 신발을 실내로 들어와서 먼지 날리고 그러면 건강에 매우 해롭죠. 그 다음에 이제 가방은요 학생용 가방. 이 배낭형 요즘 학생들 뭐 주로 많이 메고 다니는 가방이 있죠. 그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명찰, 자, 학교에서는 명찰을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탈부착 형도 있고 아니면 바느질로 재봉으로 박음질을 한 것도 있고 한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제 학생 어떤 개인정보 차원에서 탈부착형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탈부착 학용을 하게 되려면 그거는 이제 수선실에 가서 교복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는 교복을 주머니 안쪽에 넣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주머니 밖에 공개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예전처럼 그대로 박음질을 해서 그냥 공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명찰 색깔은요, 주황색 바탕과 검정 글씨. 자, 요거는요, 이렇게 우리 학교, 명찰 색깔이에요. 학년별로 달라요. 지금은 이제, 현재는 주황색 바탕에 검정 글씨가 3학년이거든요. 자, 그 3학년이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 선배 3학년이 쓰고 있던 색깔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승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3학년이 이제 노란색이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뭐 예를 들어서 손톱 밝기 매니큐어 바르지 않고요. 속눈썹을 부착한다든가 화장을 한다. 이 화장 이거 화장 여러분 화장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학교는 교복을 변형하는 것도 학교에서 굉장히 금하고 있지만 화장도 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화장하고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뭐 주변 학교에서 화장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왜 허용하지 않나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학교는요 다른 학교하고는 다릅니다. 중학생들은요 얼굴에 화장을 하게 되면 아직 피부가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고등학교 정도라면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좀 화장을 하는 학생들도 좀 있었는데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화장을 하면 얼굴이 많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나중에 중3 졸업할 때쯤 되면 그 화장한 얼굴과 하지 않은 얼굴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교는 주변에 뭐 많이 있는데 주변에 비교 뭐 학교하고 뭐 직접 뭐 언급을 하면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학교들하고는 다릅니다. 교복을 줄인다든가 변형한다든가 치마의 폭을 줄인다든가 뭐 무릎 위로 올라간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학교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화장도 마찬가지라는 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어싱, 서클렌즈, 컬러렌즈 이런 것들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교도 이런 걸 다 금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이거를 갖다가 심하게 단속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이게 생활지도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 학교도 있죠. 간혹가다.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규정은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담임쌤부터 안전인권부 선생님들, 그다음에 학년부 선생님들이 이르기까지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갈 때까지 등교지도 할 때부터 아침에 여러분들 등교할 때 인사받죠. 그때부터 하교할 때까지 항상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담임 선생님과 아니면 인권부 선생님과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생기면 안 좋겠죠. 자, 우리 학교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훌륭한 전통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오려고 하는 학교이기도 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 이런 전통을 우리 후배 1학년들은 계속 이어서 우리 정발중학교가 우리 일산 전체에서 손꼽히는 이번에도 우리 정발중학교가 학력 수준에 있어서도 인정받는 일산 동구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일산 관내, 서구, 동구 다 합해가지고 덕양구까지 합해가지고도 우리 정발중학교는 1, 2등을 다투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거 다 누가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배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의 부모님들이 우리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발중학교 선생님들은 이거를 잘 지켜서 유지해 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생활인권 규정 이제 선도위원회라고 예전에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생활교육위원회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잘못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도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고 이러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발중학교 학생들은 참 요 규칙을 잘 준수합니다. 이 많은 규칙을요 어기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일예로 1년 동안 선도위원회, 이 생활교육위원회가요 거의 열리지 않아요. 열려봐야 한두 번입니다. 자, 다른 학교는 뭐 5번, 10번 이렇게 열리는 학교도 굉장히 많거든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파주 지역의 어떤 학교는요
선도위원회가 한 30번, 40번 열리는 학교도 있대요. 자, 그런데 우리 학교는 다르죠. 1년 가야, 많이 열려야 한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발중학교에서는 뭐 이런 규정을 가지고 선도위원회 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활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방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열리는 생활지도위원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폭력 대책위원회가 있죠. 자,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열리지 않고 교육청에서 열립니다만은 그래도 학교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라고 하는 중요한 또 학교폭력을 대비하는 예방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교권보호위원회랄지 학교폭력위원회랄지 전담기구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심의위원회 올라가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된다면 그런 것들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여러분들 진로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도 우리 정발중학교는 워낙 학생들이 모범적이고 선생님들도 열심히 지도하시기 때문에 학교 폭력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 다른 학교 뭐 한 1년 동안 열 몇 번씩 발생하는데 우리 학교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생활교육위원회도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할 정도고요. 교권보호위원회 이것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생활기록위원회 올라갔을 때 그럼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요즘 뭐 체벌은 당연히 금지되어 있죠. 체벌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이죠. 학교 내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데요. 다음 조치입니다. 성찰 중심의 활동, 성찰 일기 쓰기, 부모님 확인하고 의견 적어오기. 자, 뭔가 여러분들이 생활 어떤 규정에, 규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을 때 이러한 성찰일기를 쓴다든가 부모님께 가지고 가서 부모님의 확인서를 받아온다든가 그런 생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방과 후에 독서를 한다든가 감상문 쓰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또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호자 부모님을 기회가 되면 부모님들 시간이 되실 때 학교에 한번 모시고서 학생에 대해서 진지한 상담을 담임 선생님과 함께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교는 거의 발생하지는 않지만 흡연이랄지 음주랄지 학교폭력 아주 뭐 진중한 학교폭력은 아니지만 아주 가벼운 학교폭력 뭐 그런 경우랄지 아니면 학교 내에 규칙을 갖다가 조금 위반하는 경우랄지 이럴 때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적인 지도 차원에서 등하교 시간을 이용해서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학생생활기록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선도 처분을 하게 됩니다. 선도 처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교내봉사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봉사활동이 있고요.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이상의 중한 내용들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거의 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학급을 바꾼다든가 전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전학은 뭐 생활교육위원회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요. 학교폭력이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조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신기기, 이거 대표적으로 통신기기 하면 뭐예요? 휴대전화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휴대전화기입니다, 여러분. 자, 휴대전화기는 학교에 가지고 올 수 있죠? 당연히. 자, 학교에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만은 수업 시간하고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 아침에 등교하면 조회 시간이 9시죠. 9시부터 9시 10분까지 현재는 10분간 그 조회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큼지막한 휴대폰 보관 가방이 있습니다. 아주 커요.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안전해요. 깨질 염려도 없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제출을 하면 담임 선생님께서는 그거를 잘 보관을 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종례할 때
종례할 때 다시 그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수업 시간에 이제 교과에 따라서는 휴대폰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수업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네이버나 아니면 뭐 이런 컨텐츠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그럴 때는 교과 선생님이 미리 담임 선생님께 협조를 구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장이나 휴대폰 담당 학생이 담임 선생님께 그 시간에 휴대폰을 가방을 가지고 와서 수업 시간을 쓰고 다시 다 끼워서 담임 선생님께 반납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고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꼭 통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뭐 12시경에 부모님한테 꼭 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 상황이 생겼다면 12시에 됐다. 그러면 부모님께 전화해야 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면 담임 선생님께서는 그거 당연히 꺼내 주시는 거죠. 꺼내 주고 여러분들 통화하고 뭐 문자 확인할 거 하고 그리고 다시 돌려주시면 담임 선생님이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학교할 때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통신기기에 관련된 이제 내용으로 이제 적발이 됐을 때는 이러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지품 검사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다수의 학생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소지품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소지품 검사에 대한 내용 좀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이런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른인 선생님이 아직 미성년자인 여러분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보호 차원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지품 검사를 하는 거에도 절차가 있어요. 무조건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과 이렇게 이런 뭐 합리적인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 학생을 소지품 검사를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어느 선생님이나 다 인정할 만한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소지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이제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제 소지품 검사를 하는 데는 여학생은 여선생님이, 남학생은 남선생님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는 검사의 목적과 사유를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실시합니다. 자, 그런데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봐도 이 학생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뭐 칼이랄지 송곳이랄지 커터칼 같은 거 위험하잖아요. 그걸 지금 주머니에 가지고 있고 좀 장난치면서 학생들하고 상당히 위험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제보도 있어가지고 소지품 검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 그 학생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동의를 안 하더라도 이거 보세요.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큰 경우라고 선생님들이 판단이 됐을 때 보통 제보가 올 거 아니에요. 누구끼리 뭐 싸웠는데 칼 가지고 있었다, 송곳 가지고 있었다, 망치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그 대다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큰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경우는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99%의 경우에는 꼭 동의를 받고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다수의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동의 없이도 여기 나와 있죠? 동의 없이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분리해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5번 항목이나 6번 항목 잘 읽어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그 경우에 이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생활지도 어떤 흡연 같은 거 이런 목적으로 한 정기적인 일괄 소지품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주변 학생들의 안전에 결정적인 어떤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만 여러 선생님들이 각각의 필요한 장소에서 이렇게 소지품 검사를 한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전 시간에 교복에 관련된 여러분들 교복을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 건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각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임시 학급별로 가야 되는 시간을 지정해 드렸습니다. 꼭 그 시간을 지켜서 교복을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업체에 전화를 해가지고 특정한 날을 그 기간 내에
예비 소집이 있는 그 주 내에 날짜를 정해서 방문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케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선생님 학교에서 이렇게 정해드린 그 시간대, 날짜대에 맞춰서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지금 3단계 올라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학생 여러분들과 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지도 여러 가지 인권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유인물 안내 자료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입학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좀 더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기본 안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